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세인입니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집중력이 최악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는 스마트폰과 TV 같은 그런 자극적인 매체들에 너무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는 재미있는 것을 하는 동안에는 피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영상, TV, 소설, 게임 등을 접하고 있을 때는 피곤함을 오히려 잊을 수 있고 아주 오랫동안 참으면서 계속 진행할 수 있죠. 무언가 제대로 된 일을 하려고 할 때 급격하게 뇌가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그게 흥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흥미가 없는 것을 마지못해서 하려고 할 때 바로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뇌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초집중 상태로 일에 푹 잠겨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일, 업무,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생산적인 일을 할 때 뇌가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과 TV 같은 그런 수동적인 자극을 좀 피해야 됩니다.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인 제인 할리는 TV가 뇌의 기능과 학습 능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부분을 연구로 증명했습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능력, 이해하고 읽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거죠. 실험에 의하면 책을 보는 동안에 인간의 뇌파는 활동적이고 빠른 베타파가 발생을 하는데 TV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정신활동의 결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완만하고 수동적인 알파파가 우세해진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알파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알파파는 매우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바로는 아니지만 좀 잠들면서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이런 식으로 저뇌파가 되죠. 그러면서 자연치유 능력이 극대화돼요. 최면과 같은 상태에서도 베타파, 평상시 베타파에서 알파파 같은 뇌파가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정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뇌담자를 최면할 때는 좋은 암시를 주겠죠. 그런 알파파 상태를 만들고 제 암시를, 양질의 암시를 바로 무의식까지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지만 그냥 TV한테 최면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TV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주진 않겠죠. TV 앞에서 최면과 비슷한 상태가 되고 뇌파도 낮아지니까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게 잡소리 같은 것들이 막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뇌의 용량을 대부분 많이 잡아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정작 읽고 쓰고 어떤 생산적인 어떤 집중을 요하는 그런 능력에서는 점점 더 에너지원이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즉시성이 강한 그런 시각적 자극에 빠지면 그렇게 읽고 쓰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아버리게 되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맙니다. 스마트폰, TV 시청 등은 반드시 안 하면 좋겠지만 해야 된다면 반드시 일정 시간을 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집중을 지속하려면 가끔은 몸을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가 원래 책상에 오래 앉아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명화돼서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머리를 많이 쓰고 있고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많이 보지만 과거에 어디 그랬을까요? 그냥 계속 뛰어다니면서 수렵 채취하면서 인간들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겠죠. 머리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려면 오히려 남들보다 머리를 더 많이 쓰려면 적절하게 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하다가 산책을 하면서 무의식 영역에서는 오히려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인데 가끔 샤워할 때 왜 이렇게 좋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본적인 이유를 다 아시는 분이었겠죠. 뇌파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보통 때 베타파로 계속 그렇게 열심히 집중하고 있었는데 잠시 좀 편안하게 샤워를 하고 뇌파 낮아지면서 계속 집중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뇌파도 변화되면서 문득 어떤 영감들이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집중을 계속 하다가 잠깐 몸을 움직이면서 어떤 전환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쉴 때는 기분 전환으로 TV나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산책을 하거나 눈을 감고 잠시 쉬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차단하면 뇌가 계속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에 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분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면 아주 짧은 시간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우리 중추신경계가 업무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제가 학원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수험생일 때 수능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수험생의 모드를 유지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당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막 열심히 쳤어요. 근데 갑자기 뭐 배드민턴을 쳐보려고 하면 이게 바로는 잘 될 리 없습니다. 왜냐면 중추신경계가 테니스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적응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뭐 종목을 바꿔버리면 간섭이 일어나게 돼요. 물론 오랜 시간이 흐르면 점차 적응해서 다시 배드민턴으로 중추신경계가 적응을 하겠지만, 서도 처음에 간섭을 굳이 만들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일 때는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중추신경이 그쪽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 잠시 짧게 쉬면서, 즉 그 말은 중추신경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실컷 놀다가 다시 일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잘 될 리가 없죠. 몸을 움직이라는 것은 잠시 일하는 자세에서 신체를 잠깐 해방시켜 보라는 거지, 뇌에서 업무 자체를 뭐 빼버리고 떨쳐버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하죠. 경제적 자유, 이런 걸 누리고 싶다라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20대부터 그걸 많은 부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경제적 자유를 진짜 원하면 경제적 자유가 정말 해결될 때까지 완전히 거기에 집중하고 초집중하고 노력하는 그 세팅을 훼손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중간에 뭐 아무리 미친 척하고 재밌게 놀려고 해도 그게 해방이 아니에요. 잠시 눈가림, 그냥 회피를 하는 거지, 진짜 뭔가 목표한 바를 이뤄낸 다음에 진정한 어떤 해방감을 갖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